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화학과 이상자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울 거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화학 전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활성도가 높은 금속은 쉽게 산화된다. 그 중에 계급이 있어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쭉 가면 이제 수소가 있고요. 수소 밑에 있는 것들이 구리, 은, 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산에 들어가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 은, 구리, 우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고. 산에 들어가서도 변치 않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빨리 변하는 것들.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빨리 변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철을 염산에다 집어넣으면 수소가 발생해요. 전자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아연도 그런데 마그네슘도 그렇고 보면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네요. 마그네슘, 아연, 철. 여기 보면 철, 아연,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발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발적이다. 무엇이 자발적인 거냐? 외부에 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반응을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구리선을 질산은 용액에다 담그면 질산은 용액은 지금 은 이온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계급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선을 질산은 용액에 넣으면 금속 은이 침전이 되고요. 구리는 다시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리가 이온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리를 질산은 용액에다 집어넣으면은 푸른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럼 이 안에 있던 은이온은 어디 갔을까요? 꺼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은이온들이 은금속으로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표시해 보면 화학식은 간단해요. 구리 금속이 S는 솔리드 금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은이온은 이 나온 전자를 받아서 은금속이 되고요. 합치면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죠. 그럼 중간에가 이제 이렇게 설트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설트 브릿지가 있어서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발적인 반응에서는 구리는 산화됐고요. 전자를 잃었어요.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은은 전자를 얻었어요. 얻는 것을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환원 반응이 짝을 지어야 돼요. 전자를 누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있어야 되겠죠. 짝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고요. 그럼 화학전지란 것은 무엇일까요? 화학전지는 갈바니가 개구리 뒷다리로 실험한 모식도예요.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탁 통해주면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구리하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아연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타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물을 적신 천을 끼운 모델을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금물을 적신 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아까 봤던 염다리, 썰트 브릿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연하고 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니까 아연이 훨씬 더 계급이 높았어요. 계급이 높은 아이는 산화될 수 있어요. 빨리 산화돼요. 계급이 높은 아이는. 구리는 계급이 낮으니까 환원이 될 거예요. 구리 이온은 환원되고 아연 금속은 산화되고 이것이 합쳐지면은 구리 이온이 있다가 이쪽에서는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염다리에서는 전자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H2O, 수소 2개에 산소 1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이걸 전기로 분해를 시키면은 우리가 강제로 물에다가 전기를 주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극에다가 지금 물을 줬어요. 물에다가 지금 전극을 줬는데 플러스극에서는 물이 산소가 발생하면서 전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뭔가 불꽃을 대보면 잘 탈 수 있는 것들. 수소는 수소 자체가 불에 타면 뭐가 돼요? 수소가 불에 타면 산소하고 반응했다는 얘기, 다시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면서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극을 우리가 일부러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포집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수소를 만들면 여기서 이렇게 수소를 만들었으면 이 수소를 우리가 그걸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수소로 나온 것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산염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가요. 산성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 염기성은 수산화이온, OH- 이온이 녹아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위액은 지금 0.1몰 HCl 정도예요. 레몬 주스, 식초, 토마토 쭉 있고, 염기성에 가면은 암모니아, NaO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혈액은 약 7.4 정도 되네요. 중성에 가깝겠죠, 이것들은 중성인데, 위액은 굉장히 강하네요. 산도를 우리가 표시할 때 pH를 쓰는데, 중학생들은 로그를 안 배웠겠고, 고등학생들은 로그를 배웠어요. 로그를 배우면 이제 우리가 pH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 로그 값으로 우리가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 하고 나와 있는데, 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얻은 값.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14.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7. 그래서 이 7이 중성이라고 하고 보면 위액은 pH가 1. 굉장히 높네요. 혈액은 7.4. 그 다음에 NaOH 1몰짜리는 14.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네요. 물의 전기분해에서 나타나는 산염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염기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상태에서 물이 전기분해가 잘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시약을 미리 섞어 놓은 수용액에다가 우리가 전기 분해를 시켜보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노란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노란색 지시약을 썼어요. 그래서 지나갔더니 지금 색깔이 바뀌었네요. 산화전극이 일어나면 지금 산소가 발생한 쪽은 분홍색이 되고요. 분홍색인가요? 이게 분홍색인가요? 환원전극에서는 OH 수소가 발생하는 쪽은 보라색이. 이게 분홍색이 이게 보라색인가요? 전기분해가 끝나고 그냥 놔두면 다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면 물이 되죠. 그러면 색깔이 다시 없어지죠. 이렇게 노랗게. 한쪽이 색깔이 바뀌었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의 전기분해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기분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이 일단 고온 온전을 해야 되고요. 고온, 고압. 전극도 전기 저항이 작은 전극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백금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해액의 강제 순환. 전해액이 이렇게 기포가 발생해, 수소, 산소가 발생하면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전극에 수용액이 붙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기포들을 빨리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순환해서 저어주면서 우리가 그 기포가 전극에서 빨리 떨어져 나가게끔 강제 순환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가장 큰 장점이 수소를 연료로 썼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될까요? 물이에요. 물은 공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해가 없고 물만 나오는, 우리 지금 휘발유나 경유를 뗐을 때 CO2 나오고 다른 뭐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은 물만 배출하는 아주 좋은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제 문제는 있겠죠.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플러스극은 환원이 일어날 텐데, 플러스극이라는 것은 환원이 일어날 텐데, 지금 산소하고 물하고 전자가 OH-를 만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이 만들어진 OH들하고 다시 반응해가지고 물을 만들면서 전자를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 전자는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의 질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산소도 그러면 순수한 산소를 써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죠. 공기를 쓰면 되죠. 공기 중에 산소를 쓸 수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는 결국은 수소하고 산소가 지금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와서 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기만 만들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공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에노드, 연료극은 지금 수소는 연료극에 투입되어 촉매에 의해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됐고요. 아까 보니까 전자로 분리가 됐어요. C, 공기극에서는 지금 아까 산소예요. 산소가 들어가는 쪽을 공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쪽은 지금 전해질을 통과한 수소 양이온과 산소, 공기극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촉매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B는 전해질, D는 이제 일렉트리시티, 전자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이 전자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전력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전기화학 전지로서 우리가 요용한 수소연료 전지이고요. 전해질은 뜨겁고 진한 수소나 포타슘 용액이 있어야 되고, 전극은 백금 촉매를 포함한 다공성 전극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일정 압력의 기체 수소와 산소가 지금 순환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를 공급해주는데, 꼭 순수한 산소가 아니라 공기를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이것도. 수소연료 생산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가연성이 큰 수소의 운반과 저장이 어렵다. 이 수소가 이게 가연성이 엄청 커요. 산소하고 반응하면 물이 되면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충전소를 만들 때 자동차라면 자동차에다가 수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의 특징은 지금 보면 생산 소비 유연성, 대규모 에너지 저장을 하고 높은 효율, 친환경성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에너지 안보, 친환경이고 신성장 동력이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화학 반응식, 지금까지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요. 전기 분해할 때는요. 전기를 분해하면은 산소하고 수소가 발생해요. 자, 요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면요. 수소 연료 전지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를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를 집어넣어주면 둘이 합쳐서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온다. 여기서는 전기를 강제로 줘서 산소하고 수소로 분리를 했는데, 반대로 하면은 산소하고 수소를 집어넣어주면 물이 나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두 개의 반응은 역반응이에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 전기차 봤나요? 그래미 어워드에 수소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기차도 만들 수 있다네요. 기차를 수소 기차로 전환한다고 하고, 독일도 그렇고 많은 수소가 필요하겠죠. 기차 위에다가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 실내에는 전혀 오염물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요즘은 드론도 만든다네요. 수소 연료 전지로.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간대요. 수소를 공급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드론을 띄울 수가 있다. 전원 공급해주고, 전원 공급해주면 모터가 돌겠죠. 그럼 드론이 뜨겠죠. 무인 헬리콥터도 만들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사장에 쓰는 그런 장비들도 우리가 전기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봤으니까 다음에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